의료급여 일종 수급권자분들은 병원을 이용하실 때 본인 부담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입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의료급여 일종은 다른 복지 제도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의 종류나 진료 내용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료급여 일종 수급권자분들이 병원을 이용하실 때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지,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같은 추가적인 지원 제도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나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나이에 맞춰 더 유익하고 공감 가는 맞춤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의료급여 일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 본인 부담금은 진료받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는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으며,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1차 의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은 1,000원 정액입니다. 여기에는 동네 의원, 보건소 등이 해당됩니다. 감기나 가벼운 질환으로 동네 병원을 방문하실 때 1,000원만 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2차 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은 1,500원 정액입니다. 2차 병원은 주로 종합병원, 병원 등이 해당하며 전문 진료를 받을 때 이용합니다. 3차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은 2,000원 정액입니다.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큰 병원들을 이용하실 때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3차 종합병원은 주로 중증질환이나 특수 진료를 위해 이용하게 됩니다.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조제할 경우 본인 부담금은 500원 정액입니다. 하지만 병원 내에서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900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선택의료 급여기관에서 처방받은 약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어 무료로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펫CT와 같은 특수 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 총 진료비의 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진료와 달리 고가의 장비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료급여 일종 수급권자를 위한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생활 유지비입니다. 이 건강생활 유지비는 매월 6,000원이 지급되며 2025년부터는 12,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금액은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서 우선적으로 차감됩니다. 만약 건강생활 유지비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이월되어 다음 달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연말에는 사용하지 않은 잔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본인 부담이 면제되는 대상자는 이 건강생활 유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건강생활 유지비는 여러분의 외래 진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또 다른 유용한 제도로는 선택의료 급여기관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일종 수급권자가 1차 의료기관 중 한 곳을 지정하여 꾸준히 이용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의 외래 본인 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상위 의료기관 이용을 줄여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치의처럼 단골 의원을 정해놓고 꾸준히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 외래 진료비가 많이 나왔을 때를 대비한 제도입니다. 30일 동안의 본인 부담금이 2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만약 5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급작스러운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의료급여 일종 수급권자의 가장 큰 의료 혜택 중 하나는 바로 입원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중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할 때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다만 식대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분만을 한 산모, 6세 미만 아동, 행여 환자, 그리고 노숙인 등 특정 대상자는 식대 본인 부담금 또한 면제됩니다. 반면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에는 식대의 5%를 본인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특정 중증 질환에 대한 집중 치료를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의료급여 혜택이 적용됩니다. 장기 요양을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할 경우에도
의료급여 1종 수급번자는 본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므로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번자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기타 지원 내용과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치과 진료는 특히 만 65세 이상 1종 수급번자분들에게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틀니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5%이며 임플란트의 경우에도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치과마다 진료비나 본인 부담금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치료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급여는 국민의 기본적 건강을 위한 필수 진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MRI, CT 촬영과 같은 정밀 검사나 상급 병실료 차액,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진료 등 비급여 항목은 의료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미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의 50에서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도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액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반드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단계별 진료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차 의원의 진료 없이 곧바로 2차 병원이나 3차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본인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경우에는 1종 수급자보다 본인 부담금이 더 높습니다. 정확한 본인 부담금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진료받는 의료기관의 사회복지팀이나 담당 공무원과 직접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료급여 1종 수급번자분들이 병원을 이용하실 때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과 다양한 지원 혜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외래 진료 시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정액 본인 부담금부터 건강생활유지비, 선택 의료급여기관, 그리고 본인 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와 같은 유용한 제도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진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는 점과 식대 관련 기준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을 위한 치과 진료 혜택, 비급여 항목에 대한 주의사항,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같은 추가적인 안전망까지 꼼꼼히 짚어드렸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의료급여 1종 수급번자분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혹시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의료기관 사회복지팀이나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최대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고 더 나은 복지 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이웃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